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1일 경신 첫번째 기사 1414년 명령락 12년 골관 올적합 등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1일 경신 두번째 기사 각도 별패 액수를 정하다. 경기는 350명이고 충청도는 700명이며 전라도, 연길도, 강원도는 각각 450명씩이고 상주, 진주도는 400명이고 경주, 안동도는 400명이고 풍해도, 평안도는 각각 400명이었는데 아울러 4,000명이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1일 경신 세번째 기사 구주 도원수 우무위 원도진이 예물을 바치고 대반야경을 구하다. 축주 동원 만진이 사람을 시켜서 예물을 바치고 100은을 구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5일 갑자 첫번째 기사 경기 백성들의 역을 대신하여 각사 노비에게 장빙을 하도록 명하다. 장빙은 얼음을 떼어내어서 빙고에 갈무리함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5일 갑자 두번째 기사 부실한 소송을 제기한 박은 박자청이 정택 인해 등을 사헌부에서 논죄하다. 두세 번 신문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5일 갑자 세번째 기사 새로 붙인 경기 육군의 녹전을 하삼도에 이속시키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도에 옮겨 붙이게 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6일 을축 첫번째 기사 전경승부 윤규의 졸기 윤규는 파평 사람인데 판도판서 윤승래의 아들이었다. 성질이 침착하고 조용하였으며 용무가 크고 건장하였다. 홍무 개해년에 병과에 합격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정원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육조 대간을 두루 거쳤으며 예서와 초서를 잘 썼으므로 항상 상서사의 직임을 띄었다. 임금이 동령급제라고 하여 후하게 대접하였다. 일찍이 지신사 황희에게 이르기를 윤규는 가히 후술을 맡길만 하다. 대언의 자리가 비게 되면 반드시 윤규로서 보충하겠다 하였다. 기축년에 병조 참의를 거쳐서 우부 대언에 임명되었고 얼마 뒤에 계모상을 당하여 복을 마치고 다시 좌부 대언이 되었다가 다시 이조 참의를 옮겼다. 계사년에 경승부 윤으로 승진하였으나 병으로 졸하니 나이 50세였다. 임금이 종사를 보내 조문하고 제사를 지내고 치부하고 각을 내려주었다. 아들은 윤환, 윤형, 윤희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7일 병인 첫번째 기사 수성이 금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7일 병인 두번째 기사 박은 정탁 등에게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8일 정묘 첫번째 기사 관청에서 공무를 지연시키고 있는지의 상황을 조사하라고 하지하였다. 각사에서 공사를 행위하여 그 일의 어렵고 쉬움에 따라 각 혹은 3일 안에 혹은 10일 안에 봉행하게 하고 능히 봉행하지 못하는 원리는 율에 의하여 조회를 논하라. 그 사이에 부득이하여 봉행하지 못하는 일은 분간하여 아뢰도록 하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9일 모진 첫번째 기사 광년루에서 종친들과 격구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일 경호 첫번째 기사 대군 및 재상에서 첨총제에 이르기까지 반인의 수를 제한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대군이 일찍이 말하기를 반당이라 칭하는 자가 50여인이니 원컨대 액수를 정하소서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20여인으로 정하였다. 오로지 이뿐만 아니라 재상으로서 첨총제에 이르기까지 전에 정한 액수 외에는 함부로 거느리지 말게 하라. 위반하는 자는 사헌부와 한 성부에 규리하게 하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사치하고 호류하게 하는 것을 금하다. 궁중의 자리에 일찍이 자줏빛 능단을 사용하여 가장자리에 네 모퉁이에 선을 둘렀는데 또한 비단으로 꾸민 것이라 하여 임금이 그 사치스럽고 무익한 것을 싫어하여 남빛 생초로서 자줏빛 능단을 대신하게 하여 비단으로 꾸미는 것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강무 때 장전의 행보석에도 또한 백문석을 사용하고 진상 침석에는 다만 네 가장자리에만 무늬를 넣게 하였다. 또 국내에서 신료에게 연회하는 그 과상에는 지화를 사용하고 어람 홀기에는 홍릉의를 없애고 능화지로서 대신하라고 명하였다. 대소조회에서는 제내대군과 부마 제군은 세자의 막차에 나아가서 동성부 원군과 이성부 원군이 하나의 항렬에서 행례하라고 명하였다. 행보석은 임금이 신료를 맞이할 때 장전이나 전정 안에 까는 좁고 긴 돗자리 장보석이라고 한다. 어람 홀기는 임금이 보는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인데 홀기라고 한다. 제내대군은 임금이 결의부치로서 대군의 병해진 자, 즉 임금의 적비의 아들인 대군이다. 임금의 친형인 대군을 말한다. 친형제인 대군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변겸의 노비 사건에 대한 오결로 변정도감 유정현과 성발도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전 형조 판서 성발도 등을 의금부 옥에 내리었다. 하윤이 다시 상사하여 대감과 형조에서 또한 변겸의 노비 사건을 오결하였다고 논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시켜서 사건의 본말을 고찰하고 핵실하게 하였다. 형방대원 조말생이 아뢰기를 삼성이 의 판결이 과연 오결이었습니다. 명하여 삼성의 장무 전 지평 정연 헌납 안도 형조 자랑 송명산 전 형조 좌랑 정용과 변정도감 방장인 판관 하면 등을 불러서 승정원으로 하여금 오결한 까닭을 묻게 하고 모두 의금부에 내리었다. 또 변정조제 유정현 민여익 등과 도청사 제용감청 정초와 성발도로 가두었으나 임금이 유정현은 병이 있다고 하여 민여익은 공신이라 하여 다음날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형조 판서 대사원 등 삼성의 대폭적인 인사 이동 일부 지방 행정조직 및 직제를 개편하다. 심원을 형조 판서로 이은을 사원부 대사원으로 이지강을 예문과 제약으로 민무회를 공안부 윤으로 유산으로 지신사로 황자후를 경기도 관찰사로 삼았다. 삼성을 모두 받고 임명하고 좌우도 수참 전운 별감을 고쳐서 사부사 판관으로 하여금 그 전 직업을 따라서 벼슬에 임명하였다. 좌도 광진도 승을 겸하게 하고 우도는 병란도 승을 겸하게 하였다. 경상도 심기현과 기수현을 병합하여 삼가현으로 하고 풍해도 정연현과 연풍현 두 현을 장년현으로 하고 정기 장단현과 임진현을 두 현을 임단현으로 하고 다시 임강현을 두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권영균 등이 현 임비의 제사를 지내고 북경에서 돌아오다. 황제가 권영균에게 유시하기를 여씨가 불의하여 내사 김덕의과 공모하여 비상을 사서 약에 타서 먹이고 다시 면달을 죽여서 죽게 만들었다. 짐이 여씨를 궁중의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하고 신등을 54일 동안 머물러 두고 사연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고 대접하는 것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영균에게 언 30정 말 5필 단자 10필 제초 70필 두라면 2부 초 50장 양 39를 내려주고 나머지 사람이 각각 차등 있게 내려주었습니다. 권영균은 북경에서 120리에 있는 철수산에서 현인비에게 제사 지냈습니다. 권영균 등이 각각 양 마필 100은 채단을 바쳤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내금이 등의 군사들이 총재 이상의 사제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내금이 내시위, 별시위, 별패, 응양위 등은 총재 이상의 사제에서 진퇴하는 것은 또한 일찍이 교지를 내린 갑사의 예에 의하여 의금부에 입문하여 논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로 28권 태종 14년 12월 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변겸의 노비를 오결한 죄로 정초와 하면에게 과제하다. 명하의 정초는 장 80대를 속받고 고신을 거두어 수군에 충당하고 하면은 다만 장 80대를 속받고 유정현 민여이가 논하지 말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삼성과 변정도감의 관원이 변겸의 노비를 오결한 죄를 안문하여 아뢰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는데 유정현은 관직을 건음하게 지키고 민여익은 공신이었기 때문이었다. 형조참의 권우 우사간 박수기 형조정랑 신경원 이초 좌랑 박융 송명산 헌납 안도는 변정도감에서 오결한 것을 정결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장 80대에도 인연을 속받았고 형조판사 성발도 우참이 유님도 또한 이 예에 있었으나 성발도는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면하고 유님은 먼지방에 출사하여 벼슬에 임명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다만 장 80대를 속받고 도년을 감하였다. 전집이 이당, 전지평, 정연, 안수산 등은 대신의 죄를 무고하여 청하였으므로 장 100대의 유, 삼천리를 속받았다. 하면은 처음에 변겸이 옳은 것으로서 이미 기초하여 입안한 뒤에 도청의 의논에 따라서 중간에 변하였기 때문에 수군에 충당되는 것을 면하였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12월 6일 원래 첫 번째 기사. 이은, 우희열, 한웅 등을 농상 장려를 위해 각도에 보내다. 온나라책 농상 지표를 반행하다. 우희열, 이은, 한웅 등이 사주하니 왕지를 내려주었다. 그런 이러하였다.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여 정치에서 마땅히 우선해야 할 바이며 군국의 용도는 백성에게 의뢰하는 바이니 실로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다. 주례의 도인이 홍수를 방지하여 탕수의 도량을 판 것이 수리를 일으켜 민생을 후하게 한 까닭이다. 내가 오로지 밤낮으로 민생을 걱정하나 매양 수양과 한제를 당하니 더욱 청려를 더한다. 일찍이 제방사업을 조령에 명시하여 중외에 선포한 지 얼마까지 지금까지 여러 해이나 수령과 감사가 문구로만 보고 힘써 행하려 하지 않으므로 성효가 없으니 내가 심히 민망스럽다. 이제 신전 인영부 윤 이은 전 우군 동지총재 우희열 전 도관찰사 한응 등을 보내어 군현에 가서 돌아보고 그 땅의 저기함을 살펴서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두거나 물길을 파서 끌어내는 방법을 다할 것이며 또 관계의 법을 행하여서 가뭄이나 장마에 대비할 것이며 이어서 수예의 늦고 빠른 절기를 가르쳐서 이를 간략히 하면서 공효는 배가 되도록 힘써 패단을 물리치고 이익을 일으켜 길이 민업을 도와서 나라의 근본을 융성시켜 나의 백성을 중히 여기는 뜻에 부응할 것이다. 만일 각 고을 수령이나 감독 원리로서 마음을 쓰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품 이상은 신문하여 죄를 가하고 3품 이하는 유례 비추어 바로 결단하라. 처음에 이은이는 이 상사하여 제방 관계권과 경운의 일을 진달하니 우대은 항상득이 아뢰었다. 이은희 상사는 백성에게 이익이 있으니 하교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너가 가서 영의정 호조판서의 집에 가서 의논하라 하니 하윤 박신 등이 대답하였다. 방금 사경에 걱정이 없으니 농상을 권고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넉넉하고 번성하도록 할 때입니다. 이은 우희열 한웅 등은 모두 백성들을 구원한 데 뜻이 있는 자들이니 마땅히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소서. 임금이 한상득이 아뢰니 임금이 좋다 하고 이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한상득이 또 아뢰었다. 원조의 농상지표는 백성들에게 유익하나 다만 그 글이 어려워서 사람마다 쉽게 깨달아서 알지 못하니 원컨대 본국의 이어로서 번역하여 향곡의 소민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전 대제학 이행과 금생관 곽존중에게 명하여 책을 만들어 판각하여 반행하게 하였다. 청년은 임금이 하늘을 두려워하여 몸을 수영하는 것이고 수희에는 곡식이나 초목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말한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12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부사정을 중군에
4명을 두고 좌우근에 각각 3명씩을 더 두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연말이기에 왕세자 대부군 부마 등이 헌수하니 임금이 즐거워하다. 숙빈과 여러 공주가 중궁에게 헌수하였으니 세초였기 때문이다. 임금이 심히 즐거워하였다가 마침내 밤이 되어 세자로 하여금 중궁에 들어가 징하하라고 헌수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유후사의 서적전을 경작하기 위하여 협관 사사노비들을 정속시키다. 호조에서 서적전의 사의를 아뢰었다. 유후사의 분전농시 서적전은 다만 덕수현의 거주민만으로서는 쉽게 경작할 수 없으니 청컨대 부근의 임단, 송림, 우봉, 강화 등지 흩어져 사는 혁거한 사사노비를 아울러 100명 정속시키고 아울러 각 자비노비를 10명 올봉까지 적전 근처에 이거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판한성부사 이지가 졸하니 3일 동안 철저하고 문간이라 시호를 주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0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효행으로 곡산군 연사종의 문멸을 정표하다. 영길도 도순문사 이원이 말하기를 연사종이 아비가 죽던 날 연결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독함을 이기지 못하여 매양 눈물을 흘립니다. 그 어미가 늙고 병든 것을 가엾게 여겨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 들어가서 항상 그 좌우에 있으면서 음식을 맛보고 약을 탕제하여 아침 저녁으로 조금도 게으르지 않으니 가위 효자라고 하겠습니다. 빌건대 특별히 그 문효에 정표하여 변방의 풍속을 권장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호조의 건의로 다시 풍에도 영강현에 현감을 두는 일 등 일부 고을을 개편하다. 풍에도 영강현에 다시 현감을 두고 해안을 작년에 합하고 연풍을 옛날대로 풍천에 붙이었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영강은 사방으로 이웃 고을과 거리가 격주하니 청컨대 작년에 예속시키지 마소서. 송화 임내인 해안현이 작년의 경내에 넘어 들어와 일식 정도이니 이에 합하기를 청합니다. 연풍현은 옛날 그대로 풍천에 붙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2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가 15,000호의 해유식을 보고하다. 그무로는 각포의 15,000호는 해유 문자에 병선과 군기의 수목을 갖추 기록하여 절제사에게 보고하고 영중의 회계와 모두 대조한 뒤에 병조에 입문하고 병조에서 드디어 이조에 입문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해유 문자는 관원들이 전직할 때 재직 중에 회계 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정명서인데 인수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정경 구종지 황자 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명나라에 가서 암양을 무역해 오라고 명하다. 그무로는 매양 부경하는 행차가 있거든 나아가서 가포를 붙이라. 가포는 가격으로 쳐주는 포목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신문고를 설치하였으니 가전에서 신정하는 것은 금하라고 명하였다. 김성주에게 명하였다. 하정이 상달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이미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그러므로는 일절 가전 상정을 금지하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아가 헌수하다. 지극히 즐거워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골관 올적합 지위 천호 올양합 천호 등이 토물을 바치다. 사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5일 갑신 네 번째 기사 남제 이숙번은 상정도감의 제조로 임명하다. 처음에 하윤, 이직, 검교, 판한성, 변계량이 제조가 되었으나 이때 이르러 임금이 하윤 등에게 명하여 명률, 역해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잡도록 하였는데 하윤이 일이 무겁고 또 이직이 경사에 입조하여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을 제조로 삼도록 개청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노비결절에 대한 사한 장년 강종덕 등의 건의를 받아들이다. 창적의 이익은 심히 크므로 쟁송의 폐단이 지극히 번다한데 진실로 대의로서 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정시킬 길이 없을 것입니다. 공경이 생각한데 전하가 그 폐단을 환희하시고 지난해 상송을 모두 중분하도록 하여 그 사환을 균등하게 한 것은 진실로 세상에 드문 아름다운 법전이었습니다. 오히려 관리가 억울한 것이나 원통하고 억울한 사장을 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그 신정하는 것을 허락하여 다 핵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적을 이미 불태워버린 것은 다시 고소할 길이 없으나 다행히 버리지 않은 것은 또한 기회를 엿볼 가망이 있습니다. 소송하는 자의 마음이 같지 않고 청송하는 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신정한 소송이 거의 변정할 때 정상이 드러나서 복지하여 잘못을 알고 자수한 일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혹은 좌우가 있는 것이 어찌 하나 둘에 지나겠으며 또 잉집노비 그 집노비를 중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둘의 좌우가 있는 것이 또한 어찌 흠이 되겠습니까? 만약 결단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아마 정송에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태조의 변정한 모훈을 따라서 대의로서 결단하여 갑5년 9월 이전에 결절한 것은 그 가운데 이미 분간한 것 외에는 모두 변동시키지 말고 공문을 준다면 그의 쟁송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서 천지의 조화가 순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다만 공처노비와 소량 등의 일은 옛날대로 바른 데서 따라서 결절하게 하였다. 창적은 노예이고 잉집노비는 돌려줘야 할 노비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사역시키는 노비이고 거짓노비는 거짓 문서를 꾸며 남의 것을 강제로 차지하여 사역시키는 노비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입춘이라 하여 대조회를 하다. 임금이 관포를 입고 조화를 받았다. 입춘이라 하여 대조회를 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광년루에서 권영균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위로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친시에 합경한 병조, 정랑, 권도 등이 명족을 바치다. 명족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사은할 때 임금에게 바치는 족자, 여기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대소인의 자기 비첩 소생을 공력하는 법을 세우다. 사제감에서 아래였다. 대소인원의 자기 비첩 소생이 거주하는 경유의 관리는 보증을 받고 문부를 만들었다가 그 소생의 아비가 죽은 뒤에 즉시 본감에 보고하고 출세하여 잡아다가 입역시키는 것으로 길이 항식을 삼으소서.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대간이 조계에 참여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이제 우리 성조에 물어 시행하는 바가 한결같이 옛것을 따르므로 매일 아침 정정할 때 대신들로 하여금 그 시비 득실을 진달하도록 허락하니 당우 시대에 도유 우불하던 기상을 금일에 다시 봅니다. 그러나 대간으로 하여금 홀로 조계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 신등은 거기에 유감입니다. 대저 대간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진언 때문이니 풍문으로 고발하여도 반드시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형전에 실려 있습니다. 대소인이 대간의 집에 왕래할 수 없다는 것도 일찍이 교지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조계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으니 정치의 득실을 듣고 진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 관직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귀를 막고 그 입을 막는 것과 같으나 전하가 대순의 묻기를 좋아하고 선을 즐기는 뜻을 못 받는 데는 실로 혐의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대신은 전하의 고갱이요 대가는 전하의 이목이니 형세가 반드시 서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다시 대간들로 하여금 조계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여서 이목의 부탁을 중하게 여기소서. 임금이 따르지 않고 말하였다. 이 일은 밝은 임금이라야 능히 따를 수 있는데 나 같은 이는 능히 따를 수 없다. 도유 우불은 도유는 찬성의 감탄사이고 우불은 반대의 불찬성의 감탄사이다. 임금이 여러 신하와 더불어 정치를 의논하였다. 신하가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사실을 말한다. 즉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정치를 토론 승의함을 말한다. 고알은 나무의 허물을 덜추어 내어서 고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원민생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신이 이미 여시의 의미를 형벌하였다고 주달하니 황제가 옳게 여겼습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성령대군 이종이 대우군 성읍의 탈을 친령하다. 이종이 겨우 골문을 나와서 말을 타자 굴레 위의 모식이 말 위에 앞에 떨어지니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 명하여 별한색 별감 이도 문태 이대종을 의금부에 가두고 별안색을 혁파하여 공조에 붙이고 이도는 파직하고 이대종과 문태에게는 50대를 때렸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2일 신묘 네 번째 기사 각종 장공인들에게 받아들이는 세금을 열리다. 호조에서 아래였다. 제색장인의 세는 저화 매월 한 장씩 바치는 것이 예입니다. 무릇 공작의 값을 몰래 미포로서 거두니 빌건대 이제부터 매월 4장씩 수납하게 하여 저화의 사용을 흥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침장고와 빙구를 협파하고 그 일을 다방과 내시 헌에 맡기다. 침장고를 협파하고 양전의 내주 소체는 다방으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였다. 거는령 문소전 종묘 사직제의 소체는 전사시에서 공급하게 하고 모든 연향의 용도는 예빈시에서 공급하게 하였다. 또 빙구를 협파하고 내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맡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래였다. 이제 침장고를 다방에 일속하였으니 청컨대 침장고의 미포를 출납하는 예에 의하여 다방으로 하여금 청대하여 출납하게 하고 인신은 다방의 인을 쓰고 그 영사는 사선서에 속한 자 이외의 건지 직장 5인과 영사 5인을 다방에 붙여 일을 맡기고 부리되 거관하기에 이를 때는 본서의 차년 계월을 쓰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양제는 대전과 중궁전이고 청대는 곽가나에서 섣달 거문께 사무를 거치고 창고를 봉해 둘 때 사무부의 관원을 불러 검사를 받던 일이다. 차년 계월은 관리를 거관할 때 차임된 횟수에 따라 그 임기를 따지던 것을 차년이라 하고 근무한 달수의 그 임기를 따라 따지던 것을 계월이라 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전대사원부 대사원 유관에게 약을 하사하다. 유관이 전을 올려 사양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오용권의 죄에 대해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죄는 불충보다 큰 것이 없고 율은 난역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오용군이 자복한 그를 보니 눈으로선 참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한데 난역의 신하는 몸이 죽고 산 것에 관계없고 때가 옛날과 지금에 관계없이 모두 토지할 수 있습니다. 실로 오용곤만이 요행이 전하여 호생을 입는
호생하는 인정을 입어 15년이나 머리를 보존하였으니 그 망령 덕에 산 것이 이미 지극하였습니다. 이제 자원 안치하도록 하니 그 천토의 상전과 국가의 전장이 어찌 되겠습니까?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말하였다. 이 일은 전등 유사에서 이미 상소하여 청하였으니 다시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전직을 전등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순작에 빠져 죄로 총재 권희다를 어금부에 가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진하사 이직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이직이 이은 권충 이진과 돌아오니 불러서 입내하여 술을 마셨는데 5일이 지나서 유산율 서선을 이직의 집에 보내어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이직이 돌아와서 종형 검교 판한성이 일의 상을 듣고 바야흐로 그 복을 입고 있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올령압 지휘 천호 등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4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대로 내시 다방에 대해서 건무 일수를 인정해주는 법을 정하다. 춘추 강목에 수가하기를 1일 하면 3도를 주고 기타 시위 월령 별좌 각 차비에는 매 1일에 1도를 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월령은 전의감 해민서에 달린 당번의 의원 월령의 의를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성령대군 아내 성씨를 경령 옹주로 봉하다. 성령대군 이종의 아내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5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무풍현 주계현을 무주현으로 병합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권희다를 석방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노비 변정할 때 오결한 것을 금년 말까지 격고로 신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하지하였다. 경회에서 변정할 때 실제로 오결하였으나 오결이 수리되지 않은 따위의 사건은 금년 가보년 12월 30일까지 기한하여 격고하여 신정하게 하고 오는 을미년 정초 초 1일부터 시작하여 일절 금지하라. 문서를 불태워 없애버려서 빙고할 길이 없는 사건이나 불실한 사건은 범람하게 신정하는 자와 소장을 쓰는 사람을 아울러 전에 내린 교지에 의하여 죄를 논하라. 이때 이르러 오결이나 오결인데 수리하지 않았다고 신정한 것이 아울러 129건이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제사하다.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문소전에 친히 제사 지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상왕이 권흥릉에 배알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광년루에서 종친들과 격구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2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제화의 법을 거듭 밝히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외방의 매매에 오로지 미포를 쓰고 저화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는 금은과 마필 외에 그 나머지 매매하는 물가는 아울러 저화를 쓰고 관리로서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않는 자는 논죄하고 능히 고하여 체포하는 자는 상을 주되 한결같이 임진년 6월 25일 정부에서 수교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3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올량암 천호 등 12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3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호피와 녹비를 육조 판서 대은 등에게 하사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30일 기의 세 번째 기사. 제야의 군하를 다시 행하기 시작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제야 전일에 군하하는 것은 이것은 본조위의 퉁섭이나 옛글에 어그러짐이 있다. 그러므로는 제야 일 초혼에 시행하여 야반에 이르러 거치게 하는 것으로 길이 형식을 삼고 이어서 중해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라. 군하는 악기를 쫓는 의식의 하나인데 방상시가 처용무를 추면서 악기로 분장한 사람을 내쫓는 의식이다. 대개 궁중에서 세말에 행하였다.